자, 오늘은 가상 2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과 에너지의 원리가 이제 응용역학에서 안 다루었는데 요 구조역학 요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일의 원리예요. 2일의 원리, Principle of the Work이죠. 그러면 선형 탄성 구조물. 탄성이라 하면은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고, 선형이라는 거는 하중 1 가해졌을 경우에 1 처짐이 되면 하중 2 가해졌을 경우에 처짐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형 탄성 구조물에 탄성 변형 이내의 변이를 일으키는 외력이 가해지면, 탄성 변형이라는 얘기는 어느 점이 임계점이 넘어가면 소성 변형이 생기죠. 소성 변형이라는 것은 영구 변형이 잔존하죠. 우리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응용역학 배울 때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면 탄성 한계라고 그러죠. 탄성 한계가 응력 변형률에서 하중이 가해서 어느 순간이 이제 여기 임계점이죠. 탄성 변형률 이상이 넘어가면 이후에는 하중이 가해져서 이게 응력이 증가한 다음에 다시 안 돌아오죠. 이렇게 잔류 변형이 생기죠. 물론 이 탄성 임계점 이내에서는 하중이 가해졌다가 언로딩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 잔류 변형이 전혀 없는데, 이 탄성 한계라고 하죠. 요즘을 탄성 한계, 일레스틱 리밋. 일레스틱 리밋. 응용역학 찾아보세요. 탄성 한계 점을 요 점을 넘어가면 하중이 제한돼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응력 변형률이, 그 변형률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L분의 변형이라고 하고, 응력은 면적분의 면적, 단위 면적당 하중이라고 그랬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도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다가 돌아오지,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잔류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탄성 변형 이내의 변형이라는 거는 탄성 한계를 지나가지 않는 요 구간, 직선 구간. 꼭 직선 구간은, 직선이라는 건 선형이라는 얘기고, 요 이제 탄성 변형 안에서 변형이 일으키는 외력이 가해지면, 이 외력에 의한 외적 일, 일은 일인데 외부 하중에 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축하중에 P가 이제 작용한다. 경우에 이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 길이가 L에서 여기 델타만큼 늘어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력이 이제 P죠. 이 경우에 P가 만들어내는 일, work이죠. work은 그대로 탄성 변형의 에너지, 즉 외적 일, 이 외부 하중이 만들어낸 일은 그대로 이 구조물 내부의 내적 일로 저장이 된다. 그때 내적 일을 변형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외적 일에 발생된 모든 외부 외적 하중 P가 만들어낸 일은 그대로 100% 구조물 내부의 내적 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게 이 일의 원리예요. 하중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탄성 변형이 회복되는 특징을 갖는다. 근데 이 일의 원리는 오직 보존력계에 대해서만 맞아요. 보존력계가 아니면 이대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존력계라는 건 뭐냐? 영어로는 컨저베이티브 시스템인데,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상에서 두 점 사이에 어떤 포스 시스템에 의한
일 에너지의 변화가 경로에 무관한 경우를 보존력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존력계인 경우에는 외적 일, 외부의 하중이 한 일은 100% 부재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존력계가 아닌 거는 얘가 뭐가 있냐? 이래서 댐핑이죠. 감쇄비 같은 거. 그런 거는 경로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 달라지잖아요. 마찰 같은 거. 그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일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죠. 보존력계에서만 일의 원리가, 즉 W 이꼬로 외부 일이 내부에 100% 저장이 된다. 비보존력계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일의 원리를 소개했고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외적 일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힌지고요. 여기는 롤러네요. 여기에 하중이 P1, P2, 뭐 PL, 뭐 PN까지 작용하고 그 각각의 P가 여기서 요만큼의 변형을 했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변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형을 델타 1, 델타 2, 뭐 델타 L, 뭐 델타 N 이렇게 변형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외적 일이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포스 벡터, 이 벡터죠. 이게 벡터, 포스 벡터, 닷 프로덕트, ds 거리 벡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보면 2차원 역계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A부터 B점까지, 요점에서 요점까지 F가 이 거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S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무관하게 요 동일한 결과를 낸다라는 보존력계에서는. 그래서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A에서 B까지. 이 거리의 뭐 경로 S에 무관하게 이 힘이 A에서 B까지 갔을 때 일은 A부터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적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자고요. 먼저 충력에 대한 외적 일을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정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어떤 봉제가 있어요. 그 점을 A라고 그러고요. 이 B 지점이 자유단인데 자유단에 외부 하중 F가 제하됐어요. 외부 하중 F가 제하됐다고 치자고. 어떤 힘 F가 작용하여 이 힘의 방향으로 DU만큼의 변이가 생긴다. 즉, 요 F에 의해서 여기에 DU만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힘이 하는 일은 힘 곱하기 힘, 작용하는 힘 곱하기 변형, 조그마한 미소 변형 U예요. 미소 변형 DU가 생긴 거 아닙니까? 총 변이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적분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되겠죠. 미소 변형들을. 그래서 총 변이를 델타라고 한다면 이 그림상으로는 이 수평적으로는 이제 변이를 나타내서 우리가 이제 U라고 그러고, 미소 변형 여기서는 이 Y축은 이제 외부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F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부터 미소 변형, 여기서부터 임의의 미소 변형 U에 대해서 U가 가해졌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요 그때에 가해진 F겠죠. 여기가 F겠죠. 그 F에다가 이렇게 해서 DU겠죠. DU. 요 폭이, 요거의 폭이, 요거가 이제 힘 F 곱하기 DU겠죠. 요거를 요 F 곱하기 이 DU. 그래서 요 빨간 게 지금 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요 미소 면적이 DW겠죠. DW. 미소변이 DW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다. 그럼 총변이는 이걸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적분할 수 있고, 변이 이게 U니까 이 U에 대한 0부터 델타까지 여기까지를 델타라고 하고, 그때의 하중을 P라고 하죠. 이게 F인데 이제 외부 하중을 다 F라고 그러는데 그게 특정값 P라고 할 경우에
이거는 뭘 얘기하죠? 이 면적을 얘기하죠. 이 전체 면적을. 그래서 그 외적 이거 지금 외적 일이에요. 외적 일. 외부 하중 F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림과 같이 탄성보 봉의 끝에 충력이 작용 시 F의 크기가 0부터 B단의 작용 하중 P로 서서히 증가할 때 봉의 최종 처짐량은 델타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 면적이죠. 일은 외적 일이 한 거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다 가로 곱하기 가로가 델타고요. 가로 높이가 p죠. 이거는 높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넣어서 적분해도 되고요. 이거 왜냐 어떻게 적분해요? 인티그럴 0부터 델타까지. F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관계식으로부터 이 함수는 어떻게 이 함수는 직선 함수니까 F는 기울기가 하나 있겠죠. 기울기는 이거 우리 거로 이거 있잖아요. X Y라는 함수에서 어떤 이런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가 1이 A예요. 1대 A의 기울기 가지고 경우에 우리 이 함수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이 함수를 Y는 AX다라고 표시를 하죠. 마찬가지로 수평축은 U고요. 수직축은 F예요. Y 대신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델타분의 P라는 기울기. 여기서 얘기하면 A죠. 그 다음에 X는 이 경우에 U니까 요걸 넣어주면 되죠. 요 F 대신에 요거를 그러면은 델타분의 P하고 U DU가 되죠. 그러면 요 델타와 P는 U의 독립변수라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델타분의 P 하고 인티그럴 0부터 델타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DU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델타분의 P의 2분의 1의 U의 자승에 U 대신에 0부터 델타를 넣는 거죠. 그러면 0을 넣으면 다 0이니까 이거는 델타분의 P를 하고 2분의 1의 델타의 자승이니까 이게 델타의 자승 지워지니까 2분의 P가 되죠. 즉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이 하중 F가 만들어낸 외적 1 W예요. W 외적 1 W 충력에 대한 외적 1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시츄에이션을 볼게요. 만약에 요 P가 지금 이 수평축은 이제 처짐이고요. 이 같은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봉에 P의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힘 F'이 작용한다면 추가되는 미소 변이에 의한 1을 보자 이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F'에 의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1은 뭐죠? 요만큼이죠. 여기 삼각형.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P는 이 P라는 애는 공짜 일을 하게 됩니다. 요 F'에 발생되는 거 요 삼각형이에요. 요 밑에 요 P까지 왔을 때 이 그 하얀 큰 삼각형인 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이게 이제 W였는데 W였죠. 추가적인 미소 변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는 요 삼각형이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 P가 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변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짜적으로 한 일이 생기죠. P는 아무런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 힘 곱하기
변형이 생긴 거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공짜로 한 일이죠. 여기 이 밑에 삼각형이고 위에도 삼각형이지만 요거는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짜 1은 델 W는 힘 이거는 이제 가로고요. 이 가로폭이 델타고요. 요 높이가 P죠. 그래서 이걸 공짜 1이라고 해요. 공짜 1. P가 한 P의 기존에 있는 P의 공짜 1이 공짜 1. 공짜 1. 자, 1이다. 물론 이 P'에 의해서 이 P'이 한 일은 요 조그만 삼각형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델타 플러스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일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겠지만 요거 델 W 우리가 표시를 요 W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델 W라고 하고요. 여기까지의 변형이 델타인 경우에 아주 미소 변형을 델 델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델이라는 거는 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미분 적분을 배우지만 미분이라는 걸 배우지만 토탈 더리베이티브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더리베이티브를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편미분을 배우잖아요. 라운드라는 표시를 우리 공학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편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대부분 석사 과정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분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에이셔널 티어리 이 델타. 요것도 이제 변분이라고 하는데 미소 변형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변분이라고 해요. 델타에서 여기 W의 변분, 델 W, 처짐의 변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이잖아요. 이게 공짜 1이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상일의 원리를 할 때는 이 공짜 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은 뭔지 그리고 공짜 1은 뭔지 이건 뭐다? 내적 1이에요? 외적 1이에요? 외적 1이에요. 이 P'이 한 일을 P가 F가 한 일, 그 다음에 공짜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가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충력만 아니라 이번에는 회전에 의한 어떤 힘을 볼게요. 모멘트에 의한 외적 일을 볼게요. 외적 모멘트가 하는 일은 우력의 크기와 그것이 유발하는 회전각 세타를 곱한 것으로 형이 된다.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이 캔틸레버의 집중 모멘트 여기 이 점에서 MI가 가해져서 세타 I의 처짐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방금 전 충력에 의한 외적 일 산정 방법처럼 이와 같이 수평축은 처짐각, 수직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M이고 그 점 특정 처짐각에서의 처짐 모멘트를 즉 우력 모멘트를 MI로 할 경우에 우리가 요 삼각형의 면적이 모멘트가 한 1이다. 가로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가로가 세타 i고요. 높이가 mi인 그걸 2라고 한다. 뭐가? 외적 모멘트 mi가 만들어낸 1이다로 정의를 하죠. 물론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충력에 의해서 유도된 거가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이제 공짜 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멘트가 미리 작용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어떤 하중이 구조물에 작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추가적인 처짐각 세타 I 프라임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놈은 공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아까처럼 세타였다. 이게 우리가
1이에요. 1. 모멘트에 의한 W였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변형에 의해서 요 이제 세타 프라임에 의해서 요 물론 이게 쭉 그려야겠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긴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요 똑같이 요 삼각형이 추가적인 그 세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거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MI는 공짜의 일을 하게 되죠. 요만큼의 이제 삼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공짜일은 이 공짜일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좀 표시가 틀렸네. 델 W는 원래 있던 MI에다가 공짜가 아닌 이거는 이제 높이고요. 이건 수평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타 i잖아요. 세타 i 프라임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타겠죠. 그래서 델 세타 i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요 이제 라이팅에서는 좀 틀렸네. 그죠? 여기 델타 집어넣어주고 같은 표기로 여기 델을 넣어줘야겠죠. 방금 전 이 동일한 표기로 한다면 이게 아니고 충격인 경우에 어디 갔어? 충격 같은 노테이션으로 본다면 이 노테이션으로 본다면 이쪽에서는 동일한 요 노테이션으로 이걸 갖다 이제 모멘트에 의한 MI의 공짜이다. 공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에 의한 거? 외적 일이죠. 모멘트에 의한 외적 일이에요. 자, 일반화 좀 외적 일, external force에 의한 일, 일반화 시켜보면, 오른쪽으로 볼게요. 여기가 이제 힌지고요. 여기가 이제 롤러예요. 그래서, 집중하중이 P가 가해지고요. 분포하중 Q가 가해졌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일반적인 구조물의 겹침의 원리에 의해서, 이 P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여기서의 처짐이 이제, 여기서 시점에서의 처짐을 델타 C, 그 다음에 요거의 도심에서의 처짐을 델타, 뭐 임의의 위치 X에서의 임의의 위치 X에서의 요 처짐이 델타 X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 집중하중 P에 의해서는 2분의 외적 일 얘기하는 거 외적 일 2분의 1에다가 그 가해진 힘 P 곱하기 간 1, 이 삼각형의 면적이죠. 델타 C 이고요. 그 다음에 이 Q에 의한 거는 여기서 이걸 이제 유도를 하자면은 굳이 여기서 요만큼의 미소 면적 dx의 폭을 볼게요. 그러면 요 미소 면적이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 미소 면적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요 면적은 이게 이제 요게 등가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등가 집중 하중이 어떻게 돼요? 가로가 dx고요. 요 폭이 그 다음에 높이가 q죠. 여긴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두 개를 곱해야지 등가 집중 하중 힘이 나오죠. 이 힘이 요 미소 면적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q 곱하기 요게 대표적으로 이 델타 x만 여기서 여기까지를 델타 x라고 한 거니까 델타 x. 요게 이제 요 미소 면적이 발생시키는 일이죠. 그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을 하고. 왜냐하면 외적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라멘을 볼게요. 여기에 이제 집중하중 P가 가해지고요. 집중 모멘트가 가해지고요. 집중하중 P가 가해지고요. 등변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외부 일들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요거에 의해서 2분의 1 P 델타 B, 석 B 플러스 2분의 1 M 세타 C 플러스 2분의 1 P 델타 D 2분의 1 F G까지 QX DX라고 이렇게 전체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등변하중인 경우에는 분포하중이 하는 일은 위치 X에서 미소
이건 방금 설명한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아주 일반화된 거예요. 일반화. 제너럴한 거죠. 제너럴한 일에, 이 일에 대한 표현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까지는 외적 일에 대해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적 일을 볼게요. 내적 일. internal work이에요. internal. 외부 하중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외부의 하중의 에너지가 부재 내부에 다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재 내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internal work이죠. work이라고 하시겠어요. 내적을 변형 에너지라 한다. 선형 다른 색깔 해볼까요? 선형 탄성 구조물에서 선형과 탄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서서히 작용하는 스태틱이라는 거죠. 만약에 갑작스럽게 작용하면 다이나믹이라서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 서서히 작용하는 정적인 외력에 의한 탄성 변형에 저항하기 위해서 구조물 내부에 생긴 내력이 변형을 일으키며 하는 일을 내적 일이다 라고 하고, 이것은 외력이 제거가 된다면은 변형을 회복시켜 탄성이니까 탄성이므로 통상 변형 에너지라고 익힌다. 탄성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냥 변형 에너지라고 읽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봉제를 볼게요. 천장에 고정된 봉제를 볼게요. 단면적은 일정하게 A고요. 길이는 L인 봉제가 있고, 봉제라고 할 필요 없고 어떤 부재가 축부재가 있어요. 하중 P에 의해서 델타만큼 변형이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외력이 한 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2분의 1 PL이라고요. 외적이죠. 외적 1. 외적 1은 뭐라고요? 2분의 1 P 델타였죠. 우리는 지금 외적 1이 아니고 내적 1을 보는 거야. 이 외적 1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축부재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큼이냐를 보는 거죠. 먼저 응력 변형률 곡선을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큐빅이죠. 1이에요. 1. 폭이 1이고 높이가 1이고 폭과 넓이가 다 이 전체가 다 1이에요. 큐빅이 다 1인 거에 변형률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수평축은 변형률은 L분의 델타죠. 저기 델타잖아요. P 응력은 Y축은 이 연직축은 응력의 스트레스죠. A분의 P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응력 변형률 이 곡선에서 그리고 요 직선은 뭔가요? 훅수의 로우에 의해서 우리 응용력학에서 했듯이 요 직선은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x, y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기울기가 1대 a예요. 그랬을 경우에 요 y는 뭐라고요? ax라는 선형 함수로 표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평축이 변형률이고요. 수직축이 y 대신에 응력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이꼬로 2 입실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선형 구간이요. y 이꼬 ax처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훅수의 로우라고 했죠. 훅수라는 할아버지가 찾아냈죠. 실험을 해보니 이런 게 찾은 거죠. 훅수의 로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밑에 면적을 우리가 즉 이걸 지금 여기 나오죠. 2분의 1에 요 면적이 이제 변형 에너지 밀도라 그래요, 우리가. 요 밑에 있는 면적 있잖아요. 변형 에너지 밀도라 그래요. 이 단위 최적이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실론의 변형이 임의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에 이 변형의 미소 변형 요 길이를 우리가 델 입실론이라고 할게요. 미소 변형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거에 의한 게 델 U 바라고 할게요. U 바는 인티그럴 뭐 이렇게 해보면 이 면적이 나와요. 또 똑같은 이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바쁘니까 통과하고 빨리 갑시다. 그래서 요 변형 에너지의 요 면적이 면적이 우리가 이제 2분의 1의 가로가 입실론이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 한 게 요만큼 이제 U에 I 한 다음에 위에다가 언더바를 어퍼바를 했어요. 어퍼바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이게 변형 에너지 밀도라고 그래요. 이 미끄럼지 부분을 변형 에너지 밀도다 그래요. 뭐가 U바죠. 지금 현재 여기 슬라이드에 데피니션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 구조물의 내적 일을 알려면 어때요? 변형 에너지 밀도를 최적으로, 이 전단력 아니에요. 이거 최적적 분을 해야겠죠. 저는 DV 전체를 최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최적이에요.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겠죠. 그 얘기는 U가 방금 얘기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요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변형 에너지다라고 해요. 즉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이 면적을 다 이제 최적 적분한 거를 우리가 변형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U는 뭐예요? 이걸 최적 적분한 거를 변형 에너지다라고 그러죠. 변형 에너지. 이게 쓰기가 참 이 마우스로 글씨 쓰기가 참 어렵네요. 그죠? 에너지다. 그래도 이게 제일 녹화하기 편해서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와 변형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즉 아까 외적 일, 요 P가 발생시키는 외적 일 W는 이만큼인데 부재가 이제 델타만큼 변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형에 의해서 변형률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부 응력이 생겼죠. 그것들이 한 변형 에너지는 U는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일의 원리는 애하고 애가 같다라는 게 이제 W는 U이다라는 게 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일의 원리를 배우나요? 가상 일의 원리를 배우나요? 일의 원리가 아니고 앞에 virtual 가상 일의 원리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일의 원리는 W = U고 가상 일의 원리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델 W가 델 U예요. 가상 일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의 단위 하정법이라든가 앞으로 배우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항상 보존력계에서는 되지만 비보존력계 안 되지만 비보존력계에서는 N은 항상 true예요. 항상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구조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변형 에너지의 폼을 좀 많이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충력부터 볼게요. 충력의 내적 일, internal force. 이거 보시면 응력은 A분의 P이고 변형률은 L분의 델타죠. 그러면 방금 전 공식에 의해서 최적은 어떻게 해요? 면적 곱하기 D 볼륨은
이게 봉제가 단면적이 유니폼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d 면적 곱하기 길이겠죠. 미서면적 dx겠죠. 여기서부터 임의의 위치 x, 그래서 그다음에 dx를 볼게요. dx 구간에 쓰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마우스로 지금. 요 조금만 요 미서면적의 이 최적은 이 면적이 da이고 뭐 이게 변화가 없겠죠. 사실은 dx를 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만큼이 u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 이제 참조해보면 볼륨의 시그마 입실론의 d 볼륨이에요. 볼륨 V 전단력하고 V하고 이제 어떻게 하니까 다른 혼동될 수 있으니까 V로 할게요. 이 V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수평선을 꺼서 볼륨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요만큼이 뭔가요? 볼륨이고요. 요만큼이 이제 최적적 분야에 대한 거죠. 요거고 얘가 요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요 시그마는 응력이니까 a분의 p를 지금 넣은 거죠. 요게 이제 바꿔서 요 시그마 대신에 요걸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변형률 대신에 변형률 요거를 넣는 거죠. 이거 틀려. L분의 델타. 이게 왜 이렇게 표시했지? 그래서 이제 요걸 또 하나의 방법이 표현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훅스의 로에서 시그마 이꼬르 E 입실론이라는 훅스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변형률의 다른 표현법은 이를 정리하면 2분의 시그마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분의 시그마를 요 표현을 여기다가 집어넣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만큼이죠. 2분의 시그마를 넣었어요. 그래서 AV하고 P하고 면적 단면적하고 힘은 요 단면 길이 전체에 대해서 일정할 경우에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나가고 그리고 응력도 동일하죠. 시그마는 A분의 P니까 요게 이제 시그마예요. 요게 요 시그마를 넣은 거예요. 표시를 하면 요 시그마는 요걸 얘기한 거죠. 남아있는 거는 A 이 시그마 인티그럴 A dA 요건 뭐가 되나요? A죠. 토탈 A죠. 이거는 뭐가 되나요? 길이가 되죠. 길이. 요거는 길이가 되죠. 그걸 정리를 하면 2분의 1, 2분의 1, 2. 그럼 요 A하고 요 분모에 있는 A하고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또 뭐가 지워지나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2분의 2하고 2, 탄성계수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 있는 요 A가 남아있죠. 이 분모로 내려오죠. 그 위에는 P가 두 개죠. P의 자수케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길이 L이 들어가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축부제의 변형률, 변형률이, 변형 에너지죠. 요만큼 변형 에너지 밀도였고, N은 2 A분의 P의 자승 L이다. 이거 응용력학에서 배웠던 거죠. 그러면 이제 W 외적 하중에 의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거는 내적 일이고 이거는 외적 일이고 2분의 1에 P 델타라고 했잖아요. 이대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퀘이팅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델타를 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처짐 찾는 문제니까 우리가 주어진 하중과 단면적일 경우에 처짐 찾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케닉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입력이 인풋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변수가 있고 여기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알고 계시죠. 아웃풋.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중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중이 P가 가해졌을 경우에 시스템 변수 탄성 계수와 길이를 알 경우에 아웃풋 처짐을 알고 싶은 경우죠. 대부분의 구조 해석은 어떤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리고 재료 변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경우에 변형이 처짐이 얼마이냐 아웃풋을 보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델타를 갖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을 알 수 있겠죠. 처짐을 2A분의 PL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2일의 원리는 언제만 된다? 보존력계에서만 된다. 항상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충력에 의한 내적 일을 정리를 해보면 만일 구조물이 트러스에서와 같이 일련의 충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트러스에 작용하는 하중은 각 부재의 변형을 일으키는데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 F가 계산하게 되면 총 내적 변형 에너지는 모든 부재의 충력에 의한 내적 부재가 여러 개 있으면 다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트러스 부재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트러스 부재가. 트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재가 각각의 하나의 축부재 다 하잖아요. 그럼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시스템 전체에 축적되는 어떤 여기에 만약에 축부재의 트러스의 여기 센터에 뭐 하중 이 P가 작용했어요. 그러면 이 부재는 F1이라는 내력이 축력이 생겼을 거고 얘는 F2가 생겼을 거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 뭐 P가 10톤이 가야되면은 요 부재는 뭐 인장 플러스 5톤 여기는 압축 마이너스 5톤 뭐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다 그 축부재를 각각의 에너지를 다 해서 더하면은 전체 요 이 P가 이 트러스 시스템의 이 P라는 외적 일이 시스템 전체가 이제 반응하는 내적 일로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더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EA가 여기 분모 중에 EA가 각 부재 각 단면의 축강성이다. 영어로는 액시얼 리저트다. 그래서 EA다. 액시얼 리저트다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충력이 아니고 모멘트에 의한 내적 일을 찾아볼게요. 모멘트는 이제 회전력이니까 하중 P에 의해 이와 같이 이제 똑같이 단순보에 여기는 단순보예요. 여기는 롤러예요. 여기는 힌지 지점이고 여기는 롤러 지점이고 여기서 또 어떤 하중 P가 가해졌어요. 그래서 임의의 위치 X에서 요 쬐끄만 미소 면적이 요걸 보는 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요걸 이제 확대한 거죠. 요 시츄에이션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P에 의해서 수직 하중 P에 의해서 왼쪽 지점으로부터 임의의 위치 이 X에 단면의 내적 모멘트 M이 생기게 된다. 이 하중에 의해서 여기서의 이 단면 모멘트가 생기죠. 여기 잘랐을 경우에 뭐 항상 여기를 내가 싹싹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력 전단이 모멘트가 다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일 경우에 충력은 없고 모멘트하고 전단력이 있겠죠. 그 중에서 모멘트만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멘트가 이제 생기고 이 모멘트에 의해서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곡률이. 그죠? 맞죠? 여기 조금만 미소 면적을 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부러졌으니까 요 사이값 D 세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 결과 미소 부분 델타 dx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 변이량 d 세타는 2i분의 m의 dx다. 즉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카파가 이 곡률이 2i분의
M이라고 그랬죠? 1학기 때. 공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D세타 Dx라고 그랬죠. 그래서 D세타는 2i분의 M dx죠. 그래서 이거 이제 1학기 때 선정했던 관계식이죠. 이 카파는 뭐예요? 공률 반지름분의 1이죠. 공률 반지는 뭐예요? 요거 있을 경우에 쭉 연장했을 거고 쭉 연장했을 때 요게 이제 요거의 길이가 로죠. 로. 공률 반지름. 이 미소 부분 델타 x의 변형 에너지는 휜 모멘트 m이 델타 세타만큼 상대적으로 회전할 때 하는 내적 일이다. 그래서 미소 변형 du는 2분의 m의 d 세타, 아까 그 충력에서 나왔던 거하고 동일하죠. 해서 적분을 하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요 미소 구간 dx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 에너지, 내적 변형 에너지는 2i분의 m의 자승 dx예요. 이걸 넣은 거니까, 즉, 그죠? 내적이. du는, du는 2분의 1, 에다가 m d 세타다. 근데 이 d 세타가 뭐라고요 방금? d 세타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되나요? 2분의 1에 m에 2i분의 m에 dx다. 쓸 수 있죠. 이거 정리하면은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적분을 하면 방금 전 그 단순보에서의 축적되는 변형 에너지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2i를 갖다 우리는 부재의 휜광선이라고 해요. 프락셀럴 리저티다. 2i. 어떻게 아까 정리했던 거 그대로 정리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에 요게 뭐예요? U는 2분의 이제 지울까요? 지워. 이게 안 지워지네. 인티그럴 변형 에너지 밀도의 최적 적분이다.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n은 최적 적분을 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면적의 a의 길이의 시그마의 변형률의 da의 a의 dx다.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뭐다? 우리가 i분의 이 시그마는 이거 우리가 이게 휘목력 공식이잖아요. 휘목력 공식.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변형률은 훅수로 오죠. 얘는 훅수로 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넣고 정리를 하면 이와 같고, 요만큼이 뭐예요? 우리가 요만큼이 뭐예요? 단면 2차 모멘트죠. i죠, i.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죠. 자, 다음. 이거 똑같은 이론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한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걸 유도시킨 거예요. 휜에 의한
내적 일이 동일한 결과인데 방금 전에는 메서드 1로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나 방금 전에 했듯이 커베이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베이처 힘 이 공식에 의해 요걸로 유도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단력에 의한 내적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캔틸레버를 이렇게 보자고요. 보의 지점에서 거리가 x인 위치, 이만큼 x가인 위치에 단면 전단력이 v라고 한다면, 여기 잘랐을 때 전단력이 v다. 이쪽 전단력이 v다라고 하면 미소 부분 dx의 전단 변형은 단면 내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전단력의 분포는 평균 전단력이 아니고 요걸 직사각형 단면의 경우는 뭐야? 포물선이었잖아요. 포물선 형식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크기가 센터에서 제일 크고 이 전단력의 크기, 전단력이 분포가 응용력학에서 이게 포물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을 두고 비선형이니까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평균 전단력, 평균 전단력의 몇 퍼센트냐 해서 이거 우리가 타우 에버리지라고 했잖아요. AVG. 타우 에버리지는 A분의 V가 평균 전단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실제 이게 비선형 곡선의 포물선 곡선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값만 계산한다면 여기서의 최대값, 포물선이니까 이거 센터에서 이 도심에서 최대값이 나오죠. 이 최대값이 타우 맥스다. 그래서 이 타우 맥스를 표기를 할 때 평균 전단력의 몇 퍼센트냐라고 표시한 거, 요 알파 S가 단면 계수였죠. 전단 계수라고 그랬죠.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2분의 3. 그죠? 원형 단면에는 4분의 3인가? 3분의 3인가? 1보다 컸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전단 응력의 합응력인 dx의 우측 단면의 전단 변형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제 훅수의 로우가 뭔가요? 우리가 타우 있고 요 이제 타우 맥스가 타우는 g 감마잖아요. g 감마. 이게 이제 전단에 대한 훅수의 로우죠. 응용력학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훅수의 로우예요. 휨인 경우에는 시그마 이코로 2입술연이고요.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오지만 아까 휘응력 공식은 뭐였어요? 휘응력은 시그마 이코로 i분의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기억나요? mi였고 전단 응력은 뭐였죠? 전단 응력 공식은 타우는 i분의 폭 ib분의 vq였잖아요. 단면 1차 모멘트 외축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휘목력은 단면 모멘트가 필요하고 그 단면에서의 요 단면 요 하중에 단면력이 m이 생기겠죠. 그죠? 요 m이고요. 요 전단은 보라색이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응력을 계산할 수 있었죠. 기억나나요? 이제 우리 응용력학에서 요 핵심 공식과 훅수의 힘과 전단에 대한 핵심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은 옛날 자료 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단 변형률은 이거 타워맥스 대신에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 휘목력 공식. 그래서 Ib분의 VQ B를 뺐네. 이게 그죠? 단위 폭당해서 폭이 1로 했나 보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마는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전단에 의한 내적 일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아요. 해보세요 한번. 아까와 똑같죠.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알겠죠? 아까 요 dx가 전 슬라이드에서 요 dx입니다. 요 dx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 전단력이면 여기 변형 요 각도를 뭐라 그랬어요? 전단 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단 변형 감마. 그죠? 그럼 요 길이는 뭐냐? 요 길이는 뭔가요? 요 높이 길이는 우리의 높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감마 dx로 표시할 수 있어요. 미소각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v가 요만큼의 간 2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du는 2분의 1의 v에다가 요만큼의 간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간 길이가 이제 한 거예요. 미소 전단이 한 내적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이게는 이제 미소 길이에 대한 변형 에너지이고 이거를 전체 길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v와 요 감마를 방금 전에 찾았던 요 공식을 감마를 이쪽에 넣고 정리하면 이와 같은 전단에 대한 변형 에너지. 근데 폼이 똑같아요. 2분의 1. 이 GJ를 갖다가 우리가 전단 강성이라고 그래요. 쉐어 리지던트. GA분의 V 자성.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휨인 경우에 어떻게 해요? 2I분의 이거 휨 강성이잖아요. 휨 감성. 즉 인티그럴 2분의 1의 강성. 전단 강성. 우리가 힘. 단면력. 자승 dx의 형태가 지금 휨강성의 휨 모멘트의 자성. 그죠? 축인 경우 어땠어요? 축력인 경우에 이거 똑같잖아요. 올라갈게요. 어디 갔어? 안 해놨어? 똑같네. 2분의 1에 이 휨이니까 똑같은 거죠. 인티그럴에 아까 이거는 전체 시스템이고 일도 안 해놨나? 여기 있네. 적분을 하면 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이건 적분 포맷을 안 써놨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변이 길이 축부지의 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2의 2분의 F의 자생에 dx 쓸 수 있죠.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축력, 모멘트, 전단. 요 전단. 또 다른 증명은 이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비틀림은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안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료역학 책을 참고해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축강성, 비틀림 강성은 GJ라고 하고 비틀림 이게 지금 봉제를 이렇게 뒤틀었을 때의 토크죠. 토션 T의 자승이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주 일반화시키면 구조부재에 쌓이는 내적 1 U는 정의가 이와 같아요. U는 휨강성분의 M의 자승, 모멘트의 자승, 전단강성분의 여기서 알파는 뭐냐? 얘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값을 쓰기 위해서 단계수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축강성의 축력의 자승, 비틀림 강성의 비틀림의 자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아주 제너럴한 거죠. 그래서 이 포맷이 대략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단면 강성분의 단면력의 자승이다. 이게 뭐다? 일반 구조물의 내적 1이에요. 내적 1.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재의 외적 1과 내적 2를 표현하는 그 어떤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W의 내적 1과 U 찾는 거,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거를 갖다가 1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